오늘 배우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이 시간에 결석한 사람은 매우 불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규 명령을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거지, 그지? 사법적인 통제라는 것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떻게 통제되느냐 하는 문제야, 그지?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는 봤나? 규범 통제라는 단어 들어봤나? 안 들어봤지? 성문의 법규범은 상위 규범부터 하위 규범까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문의 그 법규범의 최고의 규범은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식으로 규범화되어 있지.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은 있잖아.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지? 규범 통제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위헌법률 심사제도입니다. 그지? 예. 위헌법률 심사제도. 예컨대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규범 통제 제도야. 요거는 뭡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야. 그지? 예. 근데 우리는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한 단계 밑에 것을 하지, 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명령의 간라호 규칙, 명령규칙 심사제도를 합니다, 그지? 명령은 그러면 뭐 위헌이나 위법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 그지? 명령이 위헌이나 위법하지 않도록 심사하는 제도를 명령규칙 심사제도라고 말합니다. 자, 상식적인 것부터 볼까? 위헌법률 심사제도는 어디서 담당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명령규칙 심사제도는 어디서 담당할까? 대법원에서 담당한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각급 법원. 모든 법원에서 다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1심에서도 할 수 있고 2심에서도 할 수 있고 3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1심에서는 명령이 위법하다고 말했어. 2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말했어. 3심에서는 다시 위법하다고 말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하지만 누가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각급 법원이 모두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규범 통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고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규범 통제가 있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야.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뭔지 모르면 안 돼. 재판의 전제성이란 말은 당의 명령 조문이, 그지? 명령의 조문이 재판을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때 말이지, 그지? 그럴 때만 규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은 있잖아.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았어도 이 조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구체적 규범 통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당의 조문이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요거는 있잖아. 사실은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법계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지? 대륙법계에는 어떤 규범 통제 형식을 택할까?
구체적 규범 통제를 택할 것이라고 남하경이 말했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경이가 왜 대륙법계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말했을까? 그걸 내가 추측해보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했는데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면 내가 물어보지 않겠지. 틀렸습니다. 대륙법계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택하고요. 영미법계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택합니다. 설명은 사실은 똑같은데 위헌법률의 심사의 경우하고 명령규칙의 심사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특징은 있잖아. 별도의 재판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기구. 이제 위헌법률 심사하고 관련해서 별도의 재판기구를 두고 있어요. 구체적 규범 통제는 별도의 재판기구를 안 두고 있고 누가 합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위헌법률 심사까지 합니다. 예. 미국은 별도의 재판기구를 두고 있게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도 하게 미국은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대륙에서는 있잖아. 별도의 재판기구를 두고 있어. 요게 뭐야? 요게 뭐야?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어디서 나왔게?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기도 하고 잘 운영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자꾸 한숨 쉬니? 호흡 곤란이 온 거야? 응? 나도 어려워. 야간 수업은 있잖아. 1.5배의 하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간 수업을 야간에 할 때는 70%만 하면 됩니다. 그래 생각하지? 그래 생각 안 하나? 그거 말고. 원래 야간 강좌는 있잖아. 이게 주간 강좌는 5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죠? 야간 강좌는 40분이 1시간이. 원래 대학원 야간 강좌 시간을 짤 때 그랬잖아. 근데 그래 하겠다는 건 아니야. 자, 생각을 해보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지? 얘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지 않아도 좋아.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추상적 규범 통제하고 어울립니다. 특정한 사건을 다룬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의 종착역, 분쟁 해결의 종착역인 대법원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어울린다는 말이지.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잖아. 추상적 규범 통제의 효과는 이것의 효과는 효력이 소멸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 효과가 있잖아. 당해 사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칩니다. 당해 사건에 이 사건에서만 적용 안 해. 이 사건에서만. 그리고 효력은 유지돼. 왜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법률에 대한 개폐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법률에 대한 개폐 권한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 있어? 의회가 갖고 있잖아. 의회가, 입법부가. 그지? 그래서 사법부가 말이야. 사법부가 그 개폐 권한을 갖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얘네들은. 그런 취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한국은 어때요? 한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무슨 규범 통제를 택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위헌 판정을 받은 그 당의 조문의 효력은 적용이 배제되게 아니면 효력을 잃게. 우리나라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하고 안 맞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안 맞아도 상관없어. 무수하게 많이 여러분은 나중에
행정공무원이 되면 아 법리하고 좀 안 맞는데 만들었구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만들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쨌든지 이렇다 그죠? 논리적인 흐름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는 없는가? 그지? 추상적 규범 통제도 추상적 규범 통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규범 통제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택하는 데 있잖아. 추상적 규범 통제도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요거는 뭔가 하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있어서 있잖아. 제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속해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간단히 볼게.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했어요? 출석 제적의 2분의 1 그지? 더하기 출석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지? 의결됐어요. 의결. 요것에 반대할 수가 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뭐를 행사할 수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다시 지방의회는 재의결을 할 수 있어. 그지? 재의결은 과반수가 출석해서 3분의 2가 동의하면 됩니다. 요 재의결 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게 확정이 되나?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이 확정이 되면은 논의가 없는데 법률의 제정의 경우에는 요까지는 같아. 법률의 제정의 경우에는 재의결을 하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원래 법률의 공포는 누가 하게? 1번 대통령, 2번 국회의장. 우린 객관식 좋아하잖아, 그지? 법률의 공포는 누가 한다? 누가 할 것 같아요? 고마워. 법률의 공포는 누가 하겠노? 국회의장이 합니까? 법률의 공포는 있잖아.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해요. 재의결 됐는데 있잖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하기 싫겠지, 그죠? 안 한다고. 그럼 국회의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조례의 경우에는 있잖아. 조례의 경우에는 요 다음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사실 법에 비해서 통제 절차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도 지방자치 초기에는 있잖아. 무수히 많은 조례가 폐기됐어요. 헌법하고 안 맞는다. 법률하고 안 맞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조금 낮기 때문이지. 그지? 그래서 법제처에서 있잖아. 순회 공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게 뭐야? 순회 강연을 다니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절차가 뭔가 하면 자치단체 장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요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온리 대법원이에요. 온리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어요. 경우 안 보이는구나. 그지? 그래요. 안경 쓰세요.
너무 외모를 지향하지 말고 안경도 써. 에? 괜찮아. 안경 써도 멋있을 것 같아.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된, 요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뭡니까? 요 조례잖아. 그죠? 조례. 이미 통과된 조례 아니야. 그지? 조례. 조례지. 그지? 요 조례는 법규 명령의 한 내용이야. 맞나? 조례도 법규 명령의 일종이다 했잖아. 그지? 아까. 조례는 법규 명령 일종이 아니야? 했잖아. 그지? 오전 시간에. 법규 명령이잖아. 이미 만들어진 조례인데, 저에게 하면 성립은 됐는데, 성립된 이 조례가 무효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지? 예. 그러면 지금 조례의 위법을 문제 삼는 것은 구체적 규범 통제야, 추상적 규범 통제야? 추상적 규범 통제야. 그지? 이해되지? 요거는 뭡니까? 어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잖아. 그지? 어떤 사건에 연루돼야지 그때 구체적 규범 통제가 되는 거야. 간통이 합헌이 됐어. 그죠? 하경이가 보니까 이 간통죄가 문제 있는 죄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나? 안 됩니다. 그지? 어느 때 됩니까? 하경이가 간통으로 기소됐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야. 그지? 그게 우리나라의 위헌법률 심사제도란 말이지. 그지? 그래 옥소리가 했잖아. 그지? 딴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나라 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상적 규범 통제의 예다. 그지? 오케이. 자, 하나씩 하고 있어.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다시 명령규칙 심사의 주체. 명령규칙 심사의 주체는 첫째 누구라 그랬지? 누구라 그랬어? 내가 금방 말했잖아. 각급 법원이. 각급 법원이 명령규칙 심사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주체가 됩니다. 그지? 물론 대법원까지 안 가고 1심에서 종료되는 사건들도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 결정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있잖아. 각급 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이라고 판결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것의 효과는 뭐겠나? 효력이 소멸되겠나? 아니면 적용이 배제되겠나? 잘 모르겠지. 나도 가끔 헷갈려. 적용이 배제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렇죠.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명령이 위헌이야, 위법이야, 이렇게 판결했다면 요거는 어째 되겠나? 좀 다를 것 같지 왠지. 그지? 예, 그래요. 요거 좀 이따가 다 가르쳐 줄게. 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두 번째, 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충돌되잖아. 그지? 충돌되잖아. 그런데 충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충돌되지 않는가 하면 있잖아. 요거는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헌법 소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으로만. only 헌법 소원으로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잖아. 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요거
구체적인 재판은 속에서만 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 재판이라고 썼어.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썼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를 재판의 전제성이라 그랬잖아, 그죠? 재판할 때 씁니다. 요것도 뭐 그러면 얘는 있잖아. 얘는 노란 걸로 써야지 잘 보이지, 그죠? 빨간 건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면 잘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줘. 자, 요거는 구체적인 재판 전제성이 필요해요. 전제성. 아무리 뭐가 언밸런스하다 그래도 있잖아.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겹치지는 않도록 해놨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명령규칙 심사할 때 하는데 어떨 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놓은 걸로 여기는 없는 모양이지, 그지? 예. 헌법소원이라는 것부터 조금 해보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헌법소원은 어떤 제도야? 민수, 헌법소원은 어떤 제도라고 배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했을 때. 누구로부터? 그렇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반은 맞았어. 그 다음에 보충성이 없습니다. 다른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의 개념 다시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인한 침해, 그지? 두 번째는 최후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명령규칙 심사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아까 말한 최후 수단성, 그래 좋아. 두 번째는 있잖아. 직접 침해성이에요. 직접 침해성. 직접 침해해야 돼요. 직접 침해한다는 말은 뭐야? 행정의 처분이 매개되지 않고 이 규정 자체가, 명령 그 자체가 바로 침해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지? 예. 그래야지 헌법소원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있나? 김영란법이 헌법소원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헌법소원 청구했잖아. 그지? 맞나? 그래요.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랬잖아. 그지? 맞나? 김영란법에 의해서 기소되거나 김영란법에 의해서 징계되거나 이런 사람이 있나 없나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 그 김영란법에 있는 규정 자체가 있잖아. 다른 어떤 국가 작용을 매개하지 않고 바로 침해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서 위헌 시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또 설명해 볼게. 지방자치단체 규칙 중에 있잖아. 이런 거 있어요.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건이.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했을 것이 아니라 현재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돼, 현재. 예. 그런 사람만이 개인 택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그 규정만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나? 침해하나 안 하나? 나는 6년밖에 안 됐어. 아니면 내가 10년 동안 A 회사에서 근무하고 B 회사로 옮겼는데 지금 4년째야. 신청 못해. 그지? 그러면 그거는 규정만으로 내 기본권을 침해하나? 그런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지금. 그지? 예. 그래서 직접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하단 말이지, 그지? 근데 얘하고 얘는 있잖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직접 침해한다는 말은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처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처분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그지? 법령이 있고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이 처분에 위법이 있을 때 국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그지? 예.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 처분이 중간에 안 껴있는데 법령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지? 만약에 처분이 중간에 개입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최후수단성이 되게 안 되게. 처분이 중간에 끼게 되면 요거는 이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면 최후수단성이 안 돼.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못하는 거야. 그런 뜻이야. 최후수단성이란 말은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직접 침해성이 되어야지 최후수단성이 된다는 말이야. 처분이 되면 모르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표정을 보면 뭔 소리 하나 저런 표정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당했어. 취소 처분을 받았어. 어떤 땡땡 규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무슨 규정에 무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땡땡조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당했어. 그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이 사람은 있잖아. 헌법소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잖아, 그지? 이런 사람은 헌법소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으면 못해.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안 될 때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요. 어쨌든지 직접 침해성, 그 규정이 직접 침해하고 and 최후수단성.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연동돼 있다, 그죠? 요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명령규칙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처럼 처분이 중간에 매개된 경우는 요게 해당이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처분이 매개되면 각급 법원에서 행정소송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처분이 있으면 요게 해당이 되고 처분 없이 바로 되면 요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양자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헌법소원을 통한 명령규칙 심사는 재판 전제성은 노란 걸로 써줘야지. 재판 전제성은 있다, 없다? 재판 전제성은 없어요. 재판 전제성은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냐, 추상적 규범 통제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요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계, 추상적 규범 통제계.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말하고 싶지, 그지? 재판에 전제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추상적 규범 통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이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예야.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지? 자, 규범 통제를 할 때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사건, 별개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범 통제를 해야 되면 구체적인 거야. 실제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죠?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추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 재판은 안 거쳤지만 특정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그지? 아이, 표정들이 왜 다 이래?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 했잖아. 공권력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 침해가 있잖아, 그지? 권리 침해가, 아까 이거 봐라야. 아까 했던 거 이거 조례 만들 때 이거는 권리 침해가 있어, 없어?
조례가 시행도 안 됐어, 아직. 시행도 안 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있을 수가 없잖아. 돌리질 않았잖아. 이 경우에는 처분을 통하지 않고 명령 규칙에 바로 권리를 침해했단 말이야, 그죠?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규범 통제를 한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예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 더 못 알아들었으면 할 수 없어, 이제는. 네. 자, 사실 있잖아. 사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거는 언제부터일까? 헌법재판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6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지? 물론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가 등장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그런 기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해요. 지금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6공화국 때 나옵니다. 6공화국 헌법이 언제야? 1988년. 그지? 예, 그래요. 사실은 지금이 2015년이니까 한 몇 년 된 겁니까? 한 33년 정도 됐네. 그지? 예. 초기에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무지하게 활용을 많이 하지. 그지? 예,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 심사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을 다루었는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1989년도에 있잖아.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어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말은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위헌적이다,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다는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으로서 위법함을 뭡니까? 이렇게 없애려고 한 노력이 있단 말이야, 그지? 예. 1989년 이전에는 있잖아. 법무사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법무사 시험이 없었어요. 네. 법무사 시험이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법무사 필요에 따라서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대법원장의 성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법무사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 사람이 사무장인가 그래요. 이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말이야.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자기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왜?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법무사 시험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될 텐데 대법원장의 성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행을 안 하니까 내가 법무사가 되고 싶은데 거기를 막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냥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시행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이게 정말 위헌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법무사 시험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지? 예.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입법이 뭐야? 명령을 말하는 거지, 그지? 명령이나 규칙을. 요 헌법소원의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입법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 소극적이구나. 대법원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구제의 방법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면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싸움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왜 싸우는가 하면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에 있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이 있다는 말은 헌법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대법원, 법원에서는 말이야. 니네가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이지,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라는 걸 요걸 동원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는 그 권한을 갖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간에 옥신각신 싸움이 있다는 거지, 그지? 지금까지도 둘이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지? 예. 왜냐하면 위상에 대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거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더 높아 이러고, 그지? 대법원은 우리가 더 높아, 그지? 예. 우리는 뭐 니네 뭐 별로 관계 없어. 누가 높든지.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헌법재판소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 명령에 대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대법원을 좀 자극한 거야. 대법원 니네 명령에 대한 심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신했다? 이런 표현이거든. 응? 그래서 대법원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대법원이 이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게 두밀분교 폐지조례입니다. 대법원은 두밀분교 폐지조례에 대해서 두밀분교 폐지조례를 요게 있죠. 요거에 대한 명령 심사를 합니다. 그지? 심사를 해서 이제 뭐 위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지? 요건 어디서 한다고? 이거는 대법원에서. 두밀분교 폐지조례가 소송의 대상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해주지, 그지? 대법원에서는. 근데 안 되는 걸 해준 건 아니고요. 얘하고 얘는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두밀분교는, 두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평에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가 있어요. 두밀리. 예. 여러분 MT 갔다 왔나? 원래? MT 두밀리로 많이 갑니다. 두밀 계곡에도 가고. 거기 보면 조만한 분교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나는.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말 뜻은 알겠지, 그자? 분교를 폐지하는 것은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나? 요거는 본교가 어디 있겠지, 그자? 가평 초등학교 있을 거야, 그지? 그 본교가 있는데 폐지는 누가 하면 되겠어요? 가평 교육장이 하면 될 거예요, 그지? 가평 교육청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해야 되나? 생각해 보자, 그지? 조례를 안 만들고 바로 폐지 처분하면 돼, 그냥. 폐지 처분. 그지? 예. 폐지 처분하면 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을까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지. 주민들이 막 두밀분교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많이 내겠지.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폐지를 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밀분교 폐지 처분으로 가능한 건데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폐지하는데 별도의 처분이 필요 없어. 그지? 바로 요걸로서 폐지가 된다. 폐지 조례로서, 몇 날 며칠부터 두밀분교는 폐지한다. 제1조. 그지? 제1조. 이 조례는 두밀분교의 폐지를 위한 조례이다. 제2조. 폐지 시기. 뭐 언제부터 폐지한다. 제3조. 폐지 절차. 뭐 이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 나는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는.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구체적인 처분이 필요 없이도 바로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거지, 그지?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그지? 예. 요 두 개의 공통점 뭔가 하면, 공통점은 뭔가 하면, 처분, 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 의무. 처분행위 외개 없이 직접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지, 그지? 맞나? 예, 맞으면 대답을 해줘. 그래. 자, 차이점은 뭐냐? 이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야. 여기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차이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데, 3초의 여유를 줄게. 3, 땡. 그래. 차이점을 금방 못 찾기 때문에 내가 힌트를 다시 줍니다. 그지? 요거하고, 나머지 이야기해. 요거하고, 같은 유형의, 그런, 같은 유형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당구 칠지 않아? 하경아 당구 칠지 않아? 좀 치나? 얼마? 50? 네? 좀이면 50이지 뭐, 그지? 당구 잘 친다 그래 봐야 뭐 칭찬 못 들어, 그지? 그래. 시온이, 너 당구 칠지 알지? 너는 왠지 잘 칠 것 같아. 너 고등학교 때부터 쳤지? 봐, 맞잖아, 그지? 고등학생은 당구장에 들어갈 수 있게 없게? 네, 있어, 그죠? 옛날에는 있잖아요. 18세 미만자는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게 체육시설 땡땡땡땡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 뭐 관리 뭐 그런 법이 있어. 그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8세 미만자는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규정 18세 미만자는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얘하고는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그지? 그 뭡니까? 그 규정만으로 경찰이 너 들어오지마 말하지 않아도 그 규정만으로 나는 당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제한당하잖아. 그지? 네, 그래요. 얘하고 있잖아. 차이점 뭔가 하면 둘 다의 공통점은 처분 매개 없이야. 그죠? 차이점 뭔가 하면 얘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불특정 다수인 언제나, 그지? 위에 거는 있잖아. 일반 추상적이야. 밑에 거는 어때요? 개별 구체적이야. 처분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일반 추상적으로 그런 거, 늘 그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 도로교통법에 보면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 규정도 처분 매개함이 없이 내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일반 추상적이지 그거? 어제도 오늘도 너네들 다 그지? 일반 추상적 이런 말은 처음 배우나? 처음 배우는구나. 그지? 봐봐. 행정이 국민을 구속할 때는 있잖아. 이런 방식으로 구속합니다. 일반 추상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개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해요. 어떤 법에서 내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그러면 개별 구체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보통은 법에서 규율하는 거는 일반 추상적이야. 일반은 있잖아. 일반은 요거는 대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런 말이야.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말은 대상으로서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사례. 요거는 추상적은 언제나야, 언제나. 요거는 누구나야, 누구나. 개별은 특정인을 말해. 구체적은 한 번 말하는 거야. 특정한, 특정회. 예. 특정 케이스. 이거는 언제나는 어제, 오늘, 내일 계속 그런 케이스. 그지? 예. 징집명령을 받았어. 징집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그자? 나한테 한 번 오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배우지만 처분 또는 행정행위라고 배웁니다. 처분 또는 행정행위야.
요거는 뭐야? 행정입법이야, 그자? 물론 법률도 마찬가지야. 모든 종류의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야, 그지? 예. 처분은 개별 구체적이야.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 입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입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잖아. 특정한 사람이 이 입법을 취소하거나 폐지해달라고 청구하기가 적당하지 않다. 맞나? 생각해보고. 처분이라는 것은 나한테 내리는 거거든, 그지? 나한테 징집명령이 나왔는데 나 군대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처분을 취소해 주시오라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그지? 그런데 입법의 경우에는 그 입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폐지해 주시오라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이라는 거는 나만 대상으로 하니까 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입법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적용 대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나한테 그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내가 그 법을 소송의 방식으로 폐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과의 연관성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입법은 있잖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지만 소송의 대상성이 없다라고 배웁니다. 소송의 대상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송의 요건을 배울 때 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요건으로 배워. 특정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입법은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아까처럼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형식만 입법이야. 그런 경우도 있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겠지, 그지? 그래서 입법 중에서도 어떤 거, 요런 거, 처분적 입법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의 대상이 돼. 예. 처분적 입법은 사실은 뭐 좀 더 배우면 사람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처분인 입법. 개별인 입법이라, 개별 사람 입법이란 말이죠, 그지? 개별인 법률. 그 다음에 개별한 사건, 특정한 사건, 개별 사건 입법, 개별인 입법, 개별 사건 입법,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입법이지만 그 대상이 저기 있는 것처럼, 요 처분적이라는 건 어떤 거라 그랬어? 아직 안 했구나, 참. 요거 이거 답은 안 하고 저거 해서 그래. 요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거를 처분적 명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건데 입법이야, 그지? 그래서 처분적 명령이라고 불러. 요거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집행적 명령이라고 불러. 집행적 명령.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행정입법의 내용 하고 있잖아, 그죠? 행정입법의 내용인데 처분 행위에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데 대상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면 처분적인 명령이 되고요. 대상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면 집행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지? 예. 그러면 처분적인 명령은 어떤 기관에서 통지하겠나? 처분적인 명령은 아까 뭐의 형식으로 했어요? 요거 뭐의 형식으로 했어? 처분적인 명령은 요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인데 이 명령을 직접 통지할 수가 있지. 그지? 명령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집행적 명령은 요거는 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
이것도 물론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이제 해줄게. 법규 명령의 사법적인 통제에는 세 가지 일반 법규 명령이 있고, 일반 법규 명령. 두 번째, 처분적인 명령, 처분적 법규 명령. 되게 법규는 이렇게 생략하고 말해. 일반 명령, 처분적 명령, 집행적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행적인 명령은 뭐의 대상이라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통제 가능해요. 이거 직접적 규범 통제라고도 말해. 그래서 직접 통제 가능해요. 처분적인 명령은 이거는 뭡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요. 행정소송의 대상. 이것도 직접 통제의 대상이 되지, 그지? 예. 보통은 있잖아. 보통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보통은 이 법규 명령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고, 이거 봐. 법령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고, 이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반 명령의 경우에는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밑에 거하고 뭐가 달라? 여기서는 대상이 뭡니까? 명령 그 자체를 바로 다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이 위법하구나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간접적 통제가 되지. 그죠? 간접적 통제가 되지. 요거는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하면서 재판의 전제로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여기서 재판의 전제로서 규범 통제가 이루어지잖아. 그지? 맞지? 예, 그래요. 그래서 법규 명령의 사법적인 통제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 행정입법인 명령 그 자체를 직접 다툴 수는 없고, 직접 못 다퉈 처분을 다투면서 처분의 근거인 명령에 대한 위법을 다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다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요게 가장 일반적인 폼이야. 그지? 요거는 처분을 다툰 각급 법원에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처분적 법규 명령은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대상도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로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더라. 그지? 예.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 자체가 바로 명령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집행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일반 추상적이면서 직접 처분의 매개 없이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절대로 이게 못 온다 그랬지. 그지? 최후수단성이기 때문에 참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걸칠 수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경우만 일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행적 명령에 대해서는 이 다른 방식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이 하나만 해도 힘들어. 요 시간에 한 법규 명령의 사법적인 통제는 있잖아.
집에 가서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봅니다. 그지? 내가 중간 시험은 객관식으로 낸다 그랬잖아. 요 부분은 주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낸다. 다시 가서 읽어봐. 왜냐하면 이거는 뭐에 중요한가 하면 사실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순수히 행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인 내용이 반 정도 들어가 있는 문제야. 변호사 시험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로스쿨 가는 학생들은 아주 뭡니까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기를.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